안녕하십니까. 전산운영 건축제도 기능사 필기실기 저자 김희정입니다. 저와 함께 2011년도 1회, 2회 관연도 문제 풀이를 하면서 책 처음부터 우리가 끝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건축 계획 일반부터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까요? 자, 2011년 2회 때 하고 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다음 중 건축 계획 및 설계 과정에서 가장 선행되는 사항은 그랬거든요. 책 페이지 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그림이 있는데 기획, 설계, 시공이죠. 그 중에서도 설계 파트에서 보시게 되면 우선 제일 먼저 조건 파악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계획, 그 다음에 기본 설계, 그 다음에 실시 설계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57번, 이거는 2011년 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시기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도면 그랬거든요. 자, 그래서 가나 다를 보시게 되면은 전부 다 설계도예요. 그러고 라는 계획도긴 하지만 시공이라는 말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기획, 그 다음에 설계, 시공이 설계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라본 시공 계획도는 제일 마지막이 아니라, 그러니까 설계보다 그 뒤편에 있는 거게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 그 다음에 실시 계획 중에서는 계획이 가장 먼저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계획 설계도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 기본 설계도를 들어가고 실시 설계도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답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책 4페이지에 있는 그림을 꼭 참조하셔서 확인해 주시고요. 이 문제는 2008년도에도 똑같이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뭐 일반 계획에서는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건축 공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2011년도 2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책 8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8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건축 공간에 대한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요. 물리적 공간, 심리적 공간, 내부 공간, 외부 공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건 외부 공간입니다. 자, 외부 공간은 2010년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책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건축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외부 환경, 건축물에 의해 만들어지는 외부 환경, 건축군의 배치 문제가 포함된 광의적 의미를 말한다 그랬기 때문에 여기 나번에 보시게 되면은 자, 자연 발생이라고 그래 있죠. 요것 때문에 답이 틀린 겁니다. 그래서 답은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건축법상 지하층의 정의와 관련된 내용 중에 가로 안에 자, 요거는 2011년도 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요 건축법은 책 10페이지를 보시게 되면 지하층의 정의라고 여러분들 돼 있는데 2009년도에도 똑같은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다 2분의 1 이렇게 묻혀 있어야만 우리가 이거를 지하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됩니다. 2분의 1. 제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했었고요. 자, 그 다음에 설명 중 나타나는 건축법상 용어는 그랬거든요. 자, 요거 2011년 2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보시게 되면 기존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로 건축물 다시 축조하는 거 우리 요거 개축이라고 합니다. 책에 보시면 건축행위 거기 10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신축, 중축, 개축, 재축 이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다 달아놨으니까 한 번씩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자인 요소, 요거 시험에 자주 나오는 부분인데요. 9년, 7년도 나왔었죠. 책 17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보시게 되면은 조형 요소 중에서 선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거든요. 수직선하고 수평선, 사선. 요거는 2009년, 7년 뭐 이런 식으로 시험에 자주 나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수직선은 상승하죠. 존엄하고 엄숙합니다. 우아함은 뭐가 되죠? 곡선이 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답은 라번이 되는 거죠. 이런 건 다 맞춰 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다음 설명이 나타나는 건축 형태의 구성 원리는 그랬거든요. 1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요거 2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페이지 보게 되면은 리듬이 설명이 나와 있는데 제가 요거 동영상 강의 때도 얘기했어요. 뭐라 그랬냐면 시각적 질서를 부여하는 통제된 운동 감각이다. 요거를 꼭 알으셔야 한다고 그랬었죠. 자, 이렇게 통제된 운동 감각
통제된 운동 감각. 요게 나오면 뭐다? 리듬이다. 요거 2008년도에도 나왔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요것도 꼭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책을 한 번씩 여러분들 찝어서 설명해 주는 건 자주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맞춰 주셔야 되는 문제죠. 자, 열의 이동 방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그랬습니다. 책 33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가 그 열 이동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쭉 나왔는데요. 자, 건축에서의 열 전달 해가지고 전열 해가지고 전도, 대류, 복사 설명을 제가 달아놨으니까 한 번씩 꼭 읽어봐 주시고요. 회절은 아니죠. 예, 회절은 아닙니다. 자, 그거 확인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주택의 실내 공간 중 가족의 휴식이나 대화, 단란한 공동생활의 중심이 되는 곳 그랬거든요. 자, 단란한 공동생활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거실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답은 가번이 맞는데요. 65쪽을 보시게 되면은 자, 거실은 시험에 아주 자주 잘 나왔던 부분입니다. 2010년도, 9년도, 7년도, 6년도 계속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족의 휴식이나 대화, 뭐 아니면 단란한 공동생활 중심이 되는 곳, 요거 꼭 알아두시면서 4번, 책에 있는 4번도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것도 시험에 자주 나왔던 부분인데요. 주택의 중심에 위치하고 현관, 복도, 계단 등에 근접하되 직접 접하는 것은 피한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자주 나왔어요. 거실 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56페이지에 그 부분까지도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죠. 자, 주택의 침실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는데요. 자, 요거 침실도 시험에 자주 나오죠. 2010년도, 6년도에도 한 번씩 나왔었는데요. 자, 보시게 되면은 56쪽에 보시게 되면 노인 침실의 경우 바닥차가 당연히 없어야 되겠고요. 가급적이면 2층이 좋다? 아니죠. 노인들은 다리가 약하시기 때문에 2층보다는 1층이 좋습니다. 그것도 시험에 나왔던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두셔야 됩니다. 자, 주택에서 독립성이 가장 확보되어야 되는 것, 가장 조용하고 혼자 쉴 수 있는 곳 어디죠? 침실이죠. 자, 침실 사적인 공간이고 정적이고 독립성 있다.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56쪽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두시고, 다음 중 주택에서 각실의 방위가 가장 부적절한 것은 그랬거든요. 요거 2007년도에도 한번 나왔었는데요. 책 58쪽에 보시게 되면 부엌의 기능 및 위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1번 보시게 되면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이 좋다라고 했으면서 가로치고 서쪽은 피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서쪽은 그 서쪽에서 들어오는 햇빛은요, 깊숙이 들어오기 때문에 음식물을 빨리 부패하는 그런 성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엌은 서쪽에다 배치하는 걸 우리는 피하고 있습니다. 계획에서는. 답은 그래서 나번이 되겠네요. 자, 주택의 현관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그랬거든요. 자, 현관 부분도 시험에 종종 나오죠. 책 59쪽을 보시게 되면 2007년도에도 나왔었고 10년도에도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게 답이냐? 답은 답원인데요. 현관의 크기는 접객의 용무 외에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도록 가급적 크게 한다. 다양한 활동이고 접객 용무는 거실이겠죠. 현관은 주택 면적의 7%가 적당하다고 책에 3번에 보시면 설명이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꼭 확인해 주시면서 나머지 현관 바닥차도 10에서 20cm가 적당하다. 요거 2010년도에 나왔으니까 그것도 같이 공부를 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아파트 이제 나왔네요. 아파트의 평면 형식에 의한 분류에 속하지 않는 것은, 자, 평면 형식이죠. 우리가 책 63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자, 평면 형식을 놓고 보게 되면 평면도를 의미하는 거죠. 자, 홀형 같은 경우는 그림에서 보듯이 계단실에서 바로 들어가는 게 바로 홀형이겠고요. 그 다음에 집중형은 어떻게? 집중 코어형이죠. 안쪽에 계단실이 있고 바깥쪽으로 들어가는 거. 그 다음 편복도는 한쪽으로 쭉 어떻게 복도가 나 있는 걸 우리가 편복도형이라고 합니다. 탑상형은 외관상 분류가 되겠죠. 답은 그래서 나번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면서 한 번씩 읽어주시면 되는데요. 특히 홀형 같은 경우는 2010년도, 9년도, 7년도, 6년도에 출제가 자주 됐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에 보시면 63페이지에 홀형
그거 꼭 공부를 한번 더 세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복층형 아파트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회 때 나왔던 문제인데요. 자, 요 복층형 같은 경우는 요즘 추세에 뭐 분당이라든가 판교, 요즘 판교가 많이 뜨고 있는데 판교 쪽에 복층형 아파트를 많이 짓고 있더라고요. 추세인가 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65페이지에 그림 나와 있는데요. 그 복층형이라는 건 1, 2층을 어떻게 한 주거가 다 쓰는 걸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면도가 어떻게 훨씬 다양하겠죠. 그냥 한 층만 나와 있는 플랫형 같은 경우는 옆집 아파트나 우리 아파트나 평면도가 거의 동일해요. 하지만 이렇게 메조넷이나 아니면 복층형 아파트 같은 경우는 1, 2층을 같이 쓰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꾸미느냐, 인테리어 하느냐에 대해서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래서 답번이 되겠습니다. 단위주거 평면계획에 변화를 줄 수 없다. 요거는 플랫형에 해당하는 거가 되겠죠.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건축계획 일반인데요. 자, 요거는 제가 동영상 강의에서도 주장을 많이 했었죠.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고 쉬운 부분이기 때문에 꼭 맞춰 주셔야 된다고. 가장 작은 게 인보구고요. 그 다음에 근린분구, 근린주구, 근린지구라는 말은 없습니다. 답은 라번이고요. 이거는 2010년, 9년, 8년도에 나왔었습니다. 책 66페이지에 보면 설명 아주 잘 돼 있고요. 거기에 또 호수, 인보구는 40, 근린분구는 500호, 그 다음에 근린주구는 2000호라는 것까지 설명을 여러분들 같이 외워주셔야 돼요. 그러면 밑에 있는 문제도 쉽게 맞출 수 있겠죠. 자, 밑에 있는 문제는 근린주구니까 2000호 정도죠. 답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일부 한번 쓱 훑은 거 어때요? 금방 훑게 되겠죠? 자, 그 부분 세밀한 건 여러분 다시 한번 공부해 주시고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